정말 끔찍한, 정말 소름 끼치는 반전이 있었는데요. 예. 26살 여성입니다. 26살 여성이고, 사건이 일어난 건 작년 8월입니다. 작년 8월 밤 10시경이었어요. 예. 친한 중학교 동창 남자애한테 이제 연락이 옵니다. 나 너네 집에 놀러 가도 돼? 이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뭐 그래라 라고 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기다리는데 10분 있다가 초인종이 울립니다. 예. 당연히 그 친구겠거니 하고 문을 열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아니라 웬 30대 괴한이었고요. 괴한이 집으로 들어와서는 이 여성의 옷을 다 벗기고 손과 발을 결박합니다. 예.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이 오기로 한 친구가 안 왔잖아요. 예. 그 친구가 30분 있다가 온 거예요, 정말로. 예. 왔는데 이 친구가 온 상황이 지금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이 친구도 똑같이 집에 들어와서 이 피해 여성처럼 똑같은 신세가 제압을 됩니다. 당했어요. 제압을 예. 당해서 똑같이 손과 발이 묶였고요. 그러니까 두 친구가 손발이 묶인 상태로 이제 강도에게 피해를 입은 상황인 건데 예. 이제 여기서부터 범행이 시작이 되거든요. 이 30대 괴한이 어떤 짓을 저지르냐면 이 둘에게 일단 이 피해 여성의 신상 정보를 알아냈습니다. 예. 그런 다음에 인터넷 대출을 신청을 해요. 뭐 전화 한 통, 뭐 인터넷 클릭 몇 번으로 요즘에 대출해준다는 서비스 많잖아요. 예. 그런 곳에 대출을 신청하는데 1,300만 원을 대출을 받습니다. 예. 그리고 대출 심사하는데 그래도 시간이 좀 걸릴 거 아니에요. 몇 시간. 그 시간 동안에 무슨 짓을 하냐면 이 피해 여성과 이 놀러온 친구에게 성관계를 시킵니다. 예. 그런 다음에 그걸 다 자기가 동영상으로 촬영을 하고요. 협박용으로. 예, 그렇습니다. 신고하면 이거 유포하겠다라고 여성을 협박했고요. 그러는 와중에 대출 심사가 떨어졌어요. 예. 피해 여성의 통장에 1,300만 원이 입금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 동창에게 시켜요. 이거 가져가서 돈 찾아오라고 시킵니다. 그러면서 이 남자친구한테 너 혹시 나가서 신고라도 하면 내가 이 여자애 해치겠다라고 협박을 해서 돈을 찾게 보냅니다. 예. 돈을 찾아오라고 시키고 나서 둘만 남았잖아요. 둘만 남은 상태에서 또 이 여성에게 못된 짓을 합니다. 예. 그러는 과정을 거치면서 돈도 찾아왔고요. 그러는 예. 과정을 거치면서 정말 끔찍한 밤이 지나갔고요. 날이 새고 나서 이 괴한은 달아났습니다. 예. 이 여성은 괴한이 달아나고도 한동안 진정을 시키지 못하고 공포감에 떨다가 며칠 있다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예. 여기까지가 이제 그 사건인데 이후에 김병민 교수님, 네. 이 동창이 어떻게 보면 이 범행에 협조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좀 의심스러운 적이 있는데 네. 이 동창도 공범으로 밝혀졌다고. 이게 완전히 대반전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 피해 여성이 처음에는 너무 정신이 없어서 경황이 없다가 며칠 뒤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경찰 조사 결과를 통해서 알고 보니까 이 동창으로 알았던 김 씨가 공범이었던 겁니다. 예. 그러니까 빼앗은 체크 카드를 가지고 나중에 인출하는 과정까지 나오게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소 씨라고 하는 가해자와 SNS를 통해서 미리 사전에 알게 된 관계였는데 사전에 범행을 모의 계획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혼자 살고 있는 여성 26살을 대상으로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으니까 범행 대상으로 삼게 되고요. 예. 여기에 대해서 이 사건을 완전히 모의하게 되는 과정들을 보이게 되는 건데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상식적으로 보게 됐을 경우에도 이게 이제 건장한 남성 2명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30대고 하나는 20대고. 근데 여기에 대해서 흉기로 위협을 당하더라도 가서 돈을 찾아오라고 밖에 내보냈으면은 당연히 거기서 돈을 찾아다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라 충분히 신고를 통해서 그렇죠. 그 사건을 구조해야 되는데 예. 여기에 대해서 당시의 여성은 너무나 경황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거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피해 여성은 아마 좀 뭔가 이상하다라고 느꼈을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돈을 인출하려면 개인 신상 정보를 알아야 되는데 그 정보가 필요해가지고 이 동창이 필요했을까요? 경찰이 이 사건 수사를 하면서 예. 의심스러운 정황이 많기 때문에 이 범행을 저지른 소 씨에 대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그 전에 그 동창이었던 김 씨에 대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질문만 해봐도 사건의 전모가 드러났을 것으로 보입니다. 소 씨에 대해서는 아마 경찰관이 이러한 질문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여성 혼자 있는 집을 알고 어떻게 알았냐? 예, 어떻게 알고 그렇게 쉽게 들어갈 수 있었는가? 두 번째는 통상 범행 현장에 있을 때 피해자로부터 제3자가 전화가 오면 전화를 받게 한 다음에 그 제3자가 집에 못 들어오게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네. 소 씨가 피해자로 하여금 전화를 해서 오히려 김 씨가 안으로 들어오게끔 자연스럽게 유도를 합니다. 왜 그렇게 김 씨가 들어오게끔 만들었느냐? 두 번째 의문이 생기는 것이고요. 세 번째, 두 사람 다 소 씨가 너무 쉽게 제압을 합니다. 특히나 두 번째 들어온 김 씨 같은 경우에는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쉽게 그렇죠. 제압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쉽게 제압을 했느냐? 네 번째는 특이한 것이 그 자리에서 인터넷 대출을 받게 되는데 보통 강력범죄를 저지른 사람, 저도 범행을 저지른 사람들 몇 번 검거를 받습니다만 초범이든 재범이든 그 피해자를 평소에 아는 경우가 아니라면 굉장히 긴장을 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네. 그 현장에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면
빨리 달아나려고 하는 게 보통인데 예. 오랜 시간 그 자리에 있으면서 이 신상 정보를 알아내서 인터넷 제출을 받는다는 것은 기존에 알고 있는 관계가 아니고서는 이루어지기 힘든 행동입니다. 시간이 꽤 걸리는 인터넷 대출을 선택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사전에 인터넷 대출을 받기 전에 뭔가 금품을 찾는 행동이라도 했는지를 물어봤을 겁니다. 아마. 그리고 이 범행을 저지른 사람들이 도주를 한 게 그 다음날 아침 날이 밝을 때쯤이었는데 네. 왜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그 자리에 있었는지 또 물어봤을 것이고 소 씨가 김 씨를 밖으로 체크카드를 주면서 내보내는데 뭘 믿고 내보냈느냐 라는 추궁을 분명히 했을 것이고 예. 그리고 돈을 본인이 결국은 돈을 얻기 위해서 그 자리에 갔었을 것인데 그 돈을 어디에 사용했느냐 예. 구체적으로 라는 추궁을 하게 되면 분명히 거기에는 미비한 점이 나타나게 됩니다. 물론 김 씨에 대한 추궁도 같이 있을 건데 김 씨에 대해서도 이전에 이렇게 야심한 시간에 여자인 친구 집에 놀러 간 적이 있느냐 그리고 본인이 어떻게 제대로 저항을 했었느냐 예. 그리고 밖에 나가서 그 긴 시간 동안 신고를 하지 않고 뭘 했느냐를 물어봤을 텐데 더 중요했던 것은 이렇게 강력범을 잡게 되면은 핸드폰 수발신 내역이나 통화 내역을 조회를 하는데 특히 예. 요즘엔 SNS 내역도 조회를 합니다. 분명히 SNS에서는 모르는 사람끼리 모의를 했기 때문에 범행 정황에 대한 그렇죠. 일부 모이는 그 자리에 그 흔적이 분명히 남아있게 됩니다. 예.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손정혜에서 이 피해 여성의 입장에서 생각을 한다면 동창도 있었고 밤새 동안 이 범행이 이루어졌었거든요. 정말 끔찍하죠. 그리고 네. 2명의 남성과 원치 않는 강간의 성폭력을 당하게 되잖아요. 내가 그 당시에는 너무 당혹스러워서 내 동창도 범죄의 피해자고 저 동창도 나처럼 지금 범죄자 앞에서 생명의 위협 때문에 하기 싫은 성관계를 강제로 강간하는 형식으로 했을 것이다. 그 당시엔 그렇게 생각했을 텐데 예. 지나고 보니 이것이 모두 다 연기였다. 그렇죠. 그 네. 연기가 굉장히 참혹하고 정말 치욕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중학교 동창이 집에까지 놀러 와라 이런 정도 대화가 오간다는 거는 내가 중학교 때 어느 정도 친하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 그 아이에 대해서 알고 있고 연락할 수 있고 그렇죠. 네. 어느 정도의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런 동창이 나를 범죄자의 그 피해 표적으로 삼았다는 게 굉장히 배신감이 많이 들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동창들 사이에서 이 일이 알려지면 사실은 양쪽 완전히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말할 것도 없고요. 그 동창도 정상적으로 보지 않을 것 같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자신이 같이 학교를 다닌 중학교 동창으로 잡았다는 것도 비난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하고요. 예. 그랬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굉장히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예. 징역 13년의 실형을 선고를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평생 정신적 고통을 안고 살아야 될 것이고 그 수치심, 고통 이런 것들은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셨는데요. 이 피해자는 특히 동영상을 촬영당했잖아요. 혹여라도 이 동영상이 어떻게 유포가 될 수 있다. 특히 이제 중학교 동창들이라든가 SNS라든가 예. 이런 거에 유포됐을 때 가해지는 그 2차 피해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있었을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바로 신고하지 못하고 며칠 있다 신고하지 않았을까라고도 생각이 드는데 아마 이 끔찍한 고통 속에서 굉장히 힘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다행히 재판부에서 선처하시지 않고 이 예. 인격을 무참히 짓밟았다라는 점을 얘기하시면서 그래도 중형을 선고하셨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를 통해서 알고 보니까 이 동창으로 알았던 김 씨가 공범이었던 겁니다. 예. 그러니까 빼앗은 체크카드를 가지고 나중에 인출하는 과정까지 나오게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소 씨라고 하는 가해자와 SNS를 통해서 미리 사전에 알게 된 관계였는데 사전에 범행을 모의 계획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혼자 살고 있는 여성 26살을 대상으로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으니까 범행 대상으로 삼게 되고요. 예. 여기에 대해서 이 사건을 완전히 모의하게 되는 과정들을 보이게 되는 건데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상식적으로 보게 됐을 경우에도 이게 이제 건장한 남성 2명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30대고 하나는 20대고. 근데 여기에 대해서 흉기로 위협을 당하더라도 가서 돈을 찾아오라고 밖에 내보냈으면은 당연히 거기서 돈을 찾았다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라 충분히 신고를 통해서 그렇죠. 그 사건을 구조해야 되는데 예. 여기에 대해서 당시의 여성은 너무나 경황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거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피해 여성은 아마 좀 뭔가 이상하다라고 느꼈을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돈을 인출하려면 개인 신상 정보를 알아야 되는데 그 정보가 필요해가지고 이 동창이 필요했을까요? 경찰이 이 사건 수사를 하면서 예. 의심스러운 정황이 많기 때문에 이 범행을 저지른 소 씨에 대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그 전에
그 동창이었던 김 씨에 대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질문만 해봐도 사건의 전모가 드러났을 것으로 보입니다. 소 씨에 대해서는 아마 경찰관이 이러한 질문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여성 혼자 를 받습니다. 예. 그리고 대출 심사하는데 그래도 시간이 좀 걸릴 거 아니에요. 몇 시간. 그 시간 동안에 무슨 짓을 하냐면 이 피해 여성과 이 놀러온 친구에게 성관계를 시킵니다. 예. 그런 다음에 그걸 다 자기가 동영상으로 촬영을 하고요. 협박용으로. 예, 그렇습니다. 신고하면 이거 유포하겠다라고 여성을 협박했고요. 그러는 와중에 대출 심사가 떨어졌어요. 예. 피해 여성의 통장에 1,300만 원이 입금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 동창에게 시켜요. 이거 가져가서 돈 찾아오라고 시킵니다. 그러면서 이 남자친구한테 너 혹시 나가서 신고라도 하면 내가 이 여자애 해치겠다라고 협박을 해서 돈을 찾게 보냅니다. 예. 돈을 찾아오라고 시키고 나서 둘만 남았잖아요. 둘만 남은 상태에서 또 이 여성에게 못된 짓을 합니다. 예. 그러는 과정을 거치면서 돈도 찾아왔고요. 그러는 예. 과정을 거치면서 정말 끔찍한 밤이 지나갔고요. 날이 새고 나서 이 괴한은 달아났습니다. 예. 이 여성은 괴한이 달아나고도 한동안 진정을 시키지 못하고 공포감에 떨다가 며칠 있다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예. 여기까지가 이제 그 사건인데 이후에 김병민 교수, 네. 이 동창이 어떻게 보면 이 범행에 협조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좀 의심스러운 적이 있는데 네. 이 동창도 공범으로 밝혀졌다고. 이게 완전히 대반전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 피해 여성이 처음에는 너무 정신이 없어서 경황이 없다가 며칠 뒤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있는 집을 알고 어떻게 알았냐? 예, 어떻게 알고 그렇게 쉽게 들어갈 수 있었는가. 두 번째는 통상 그 범행 현장에 있을 때 피해자로부터 제3자가 전화가 오면 전화를 받게 한 다음에 그 제3자가 집에 못 들어오게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네. 소 씨가 피해자로 하여금 전화를 해서 오히려 김 씨가 안으로 들어오게끔 자연스럽게 유도를 합니다. 왜 그렇게 김 씨가 들어오게끔 만들었느냐. 아. 두 번째 의문이 생기는 예, 것이고요. 예. 세 번째, 두 사람 다 소 씨가 너무 쉽게 제압을 합니다. 특히나 두 번째 들어온 김 씨 같은 경우에는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쉽게 그렇죠. 제압합니다. 어떻게 네. 그렇게 쉽게 제압을 했느냐. 네 번째는 특이한 것이 그 자리에서 인터넷 대출을 받게 되는데 보통 강력범죄를 저지른 사람, 저도 강력범죄 범행을 저지른 사람들 몇 번 검거를 받습니다만 초범이든 재범이든 그 피해자를 평소에 아는 경우가 아니라면 굉장히 긴장을 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네. 그 현장에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면 빨리 달아나려고 하는 게 보통인데 예. 오랜 시간 그 자리에 있으면서 이 신상 정보를 알아내서 인터넷 대출을 받는다는 것은 아. 기존에 알고 있는 관계가 아니고서는 이루어지기 힘든 그 행동입니다. 시간이 꽤 걸리는 인터넷 대출을 선택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사전에 인터넷 대출을 받기 전에 뭔가 금품을 찾는 행동이라도 했는지를 물어봤을 겁니다. 아마. 그리고 이 범행을 저지른 사람들이 도주를 한 게 그 다음날 아침 날이 밝을 때쯤이었는데 네. 왜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그 자리에 있었는지 또 물어봤을 것이고 소 씨가 김 씨를 받고 체크카드를 주면서 내보내는데 뭘 믿고 내보냈느냐 라는 추궁을 분명히 했을 것이고 예. 그리고 돈을 본인이 결국은 돈을 얻기 위해서 그 자리에 갔었을 것인데 그 돈을 어디에 사용했느냐 예. 구체적으로 라는 추궁을 하게 되면 분명히 거기에는 미비한 점이 나타나게 됩니다. 물론 김 씨에 대한 추궁도 같이 있을 건데 김 씨에 대해서도 이전에 이렇게 야심한 시간에 여자인 친구 집에 놀러 간 적이 있느냐 그리고 본인이 어떻게 제대로 저항을 했었느냐 예, 예. 그리고 밖에 나가서 그 긴 시간 동안 신고를 하지 않고 뭘 했느냐를 물어봤을 텐데 더 중요했던 것은 이렇게 강력범을 잡게 되면은 핸드폰 수발신 내역이나 통화 내역을 조회를 하는데 특히 예. 요즘엔 SNS 내역도 조회를 합니다. 분명히 SNS에서는 모르는 사람끼리 모의를 했기 때문에 범행 정황에 대한 그렇죠. 일부 모의는 그 자리에 그 흔적이 분명히 남아있게 됩니다. 예.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손정엽에서 이 피해 여성의 입장에서 생각을 한다면 동창도 있었고 밤새 동안 이 범행이 이루어졌었거든요. 정말 끔찍하죠. 그리고 예. 두 명의 남성과 원치 않는 강간의 성폭력을 당하게 되잖아요. 내가 그 당시에는 너무 당혹스러워서 내 동창도 범죄의 피해자고 저 동창도 나처럼 지금 범죄자 앞에서 생명의 위협 때문에 하기 싫은 성관계를 강제로 강간하는 형식으로 했을 것이다. 정말 끔찍한 정말 소름 끼치는 반전이 있었는데요. 예. 26살 여성입니다. 26살 여성이고 사건이 일어난 건 그 작년 8월입니다. 작년 8월. 밤 10시경이었어요. 예. 친한 중학교 동창 남자애한테 이제 연락이 옵니다. 나 너네 집에 놀러 가도 돼? 이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뭐 그래라 라고 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기다리는데 10분 있다가 초인종이 울립니다. 예. 당연히 그 친구겠거니 하고 문을 열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아니라 웬 30대 괴한이었고요. 괴한이 집으로 들어와서는 이 여성의 옷을 다 벗기고 손과 발을 결박합니다. 예.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이 오기로 한 친구가 안 왔잖아요. 예. 그 친구가 30분 있다가 온 거예요, 정말로. 예. 왔는데 이 친구가
온 상황이 지금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이 친구도 똑같이 집에 들어와서 이 피해 여성처럼 똑같은 신세가 제압을 됩니다. 당했어요. 제압을 당해서 똑같이 손과 발이 묶였고요. 그러니까 두 친구가 손발이 묶인 상태로 이제 그 강도에게 피해를 입은 상황인 건데 예. 이제 여기서부터 범행이 시작이 되거든요. 이 30대 괴한이 어떤 짓을 저지르냐면 이 둘에게 일단 이 피해 여성의 신상 정보를 알아냈습니다. 예. 그런 다음에 인터넷 대출을 신청을 해요. 뭐 전화 한 통, 뭐 인터넷 클릭 몇 번으로 요즘에 대출해준다는 서비스 많잖아요. 예. 그런 곳에 대출을 신청하는데 1,300만 원을 대출